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보려고 해.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에서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래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해주는 거는 과세매입이었을 때 과세 매출 세액에서 과세 매입세액을 이제 차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계산서를 받았을 때 업종별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매입세액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이제 제도인 거야. 그래서 면세, 농수, 축산, 임산물, 그리고 이제 소금 등 이런 걸 구입을 하게 되면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이 과세사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을 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의제매입세에 공제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본래 이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은 이제 거친 것을 이제 포함을 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소금 이런 것들만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돗물이 면세이거든. 근데 이 수돗물은 의제매입세의 공제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농수축산물 등을 이제 원재료로 해서 과세 제화를 만드는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적용 업종 제한이 없고, 의제매입세 공제 출제 유형을 보면 음식점 업자가 이제 면세로 농산물 구입해서 이제 과세 음식 용역을 공급을 했을 때, 또는 과일 생선, 통조림 이런 제조업자가 면세로 과일 생선 구입을 해서 과세 통조림을 공급을 했을 때, 그래서 면세의 어떤 농수축산물을 구입을 해서 과세의 그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의제매입세에 공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가구 제조업자가 이제 잇목, 나무를 구입을 해서 이제 과세 가구로 이제 공급을 하면 그것도 해주고, 와인 제조업자 포도를 이제 구입을 해서 과세 와인 공급을 하게 되면 또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어, 10% 세율 적용되는 그 과세 매출은 물론 이제 영세율 적용분도 과세되는 공급에 포함을 하고 있어. 원칙이야. 그런데 이제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이거의 취지는 우선은 그 면세 매입도 매입인데, 면세 매입을 하고 모두 다 이제 과세 매출로 전환을 했을 때 일정 혜택을 주는 거지. 원래 계산서에는 면세 물품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또는 이제 확정신고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랑 이제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 그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그리고 매입자 발행 계산서 합계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제조업자가 농어민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을 이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런 증명서류가 없어. 농어민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때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이제 제출을 해도 의제매입세 공제를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농어민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이제 개인이 해당이 돼. 의제매입세 계산을 보면 의제매입세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우선 면세 농산물 등 공제 대상 매입가액이 있을 거야. 그거랑 이제 한도가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
한도율을 적용을 해서 한도를 계산을 해서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계산이 되면 이제 공제율을 반영을 해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공제 대상 매입가액하고 이제 공제율이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공제 대상 매입가액에는 과세사업자는 이제 수입 시 이제 관세 과세 가격하고, 만약에 국내에 구입했다 그러면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을 매입가액으로 해주는 거고, 이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운임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운송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으면 그거 자체로 과세 매입으로 이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고,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겸용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실직 귀속이 불분명해. 그러니까 겸용사업자는 과세 매출도 있고 이제 면세 매출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면세 매입에 대해서 과세 매출에 썼는지 면세 매출에 썼는지 이제 불분명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는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과세 사업 사용분만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계산을 하는 거지. 불분명한 경우는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다가 단기 과세 공급가액을 단기 총 공급가액으로 나눠서 이제 과세 비율이 나오면 그거를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실질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과세 사업 사용분만 이제 공제를 하는 거야. 이때 그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차기 2월 원재료는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이제 보는 거고, 이번에 그 24년도 2차 그 회계학 시험을 보니까 의제 매입이 나왔더라고. 의제 매입 계산하는 게. 그런데 그때 의제 매입 계산하는 거를,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을 하는데 전기에 2월 된 것도 있고 원재료인데 단기에 뭐 사용분이 얼마였다, 그래서 차기 2월 되는 게 얼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표로 해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했거든. 그래서 어느 하나도 쉬운 그 계산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중에 이제 차기 2월 원재료는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봐서 단기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금 공제 대상 매입가액을 계산을 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의 취지는 어쨌든 과세 매출에 쓴 것만 의제 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부가가치세는 명확해. 그 과세 매출에 대한 과세 그 매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이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들만 해당이 되는 건데, 과세 매출이 발생한 거에 대한 것만 확정적으로 정확한 거는 반영을 공제를 바로 해주는 거고,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처럼 좀 불분명한, 겸용사업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비율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고, 나중에 공통매입세액 불공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그래서 겸용사업자의 면세사업에 전용이 됐을 거라고 이제 명확한 거는 즉시 전액 불공제인데, 이게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안분 비율을 계산을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부분이 있거든. 명확한 거지.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 발생하는 것만 공제를 해주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을 보면 음식점업하고 이제 제조업이 들을 수가 있는데, 업종 불문하고 어쨌든 음식점업하고
제조업만 되는데, 음식점업은 우선은 과세유흥 장소 경영자는 102분의 2만 해줘. 제일 적은 숫자야. 그리고 이외의 음식업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까지만 할 수 있어. 108분의 8. 그리고 이거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108분의 8인 거고, 과세표준 이하인 경우 이거는 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까지 해주는데, 지금은 108분의 8까지만 되는 거고, 제조업은 이제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을 했을 때, 법인의 중소기업은 104분의 4를 해주고, 비중소기업은 102분의 1을 해준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 개인은 뭐 과자, 도정, 제분, 떡류 제조업, 떡방, 떡방앗간, 이 개인 사업자는 106분의 6. 그런데 그 외의 제조업은 104분의 4. 그리고 이외의 사업은 이제 102분의 1을 해주고 있어. 근데 이외의 사업이 뭐가 있을까? 우선은 아까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업종이 뭐 와인 제조업자, 가구 제조업자, 뭐 음식업자 이런 정도로만 나왔는데, 이 사업자도 의제매입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102분의 2를 해주는 거지 뭐. 그리고 한도가 있어. 한도가 개인은 지금 24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뭐 개선이 돼서,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야. 과세기간이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기, 2기 1년에 2번 있으니까, 개인은 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에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가 50%, 그리고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0%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 과세기간에 어떤 때는 3억, 1기에는 3억이 나왔어. 그러면 2억 초과니까 요거는 이제 40%가 되는데, 2기 때 1억 원이 됐어. 그러면 이제 50%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법인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금액 상관없이 30%만 한도가 된다. 이 한도율은 이 50% 뭐 몇 퍼센트 하는 이 한도율은 어떤 기업이 뭐 법인이라고 하자. 법인이 그 2억의 매출이, 한 1기 때 2억의 매출이 있었어. 그러면 한도율이 30%면 6천만 원까지, 6천만 원이 이제 한도인데, 의제매입으로 계산서로 가져온 게 7천만 원이었어. 그러면 이 한도가 6천만 원이기 때문에 7천만 원에 대해서 뭐 102분의 2 또는 뭐 제조업이라고 하면 104분의 4. 제조업 중에 이제 법인 제조업, 중소기업일 때 104분의 4인데, 이때 이제 7천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6천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고, 그래서 계산된 게 7천만 원의 그 면세 계산서가 있어도 6천만 원까지만 하고, 이제 의제매입세액은 230만 7,692원이 이제 되는 거야. 그런데 뭐 5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그냥 한도에다가 104분의 4를 해서 192만 3천원, 192만 3,076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한도는 의제매입 가액, 의제매입 그 공제대상 매입가액을 이제 한도를 이제 정의해 주는 거야.